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 이름은 김정언입니다. 여기 온 지는 한 25년쯤 됐고, 오기 전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도 한 10년 하고 대학에서도 한 10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한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알듯이 이제 진학반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렵고, 사실은 쉬운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 때문에 평생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도자의 잘못도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정보를 모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것은 공부를 그냥 드립다 책을 읽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쓰고 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학습, 그러냐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시켜야 되고,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학습하는 방법, 학습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공부 어쨌든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시키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최면을 배우고 최면학을 전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 그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도 얼마든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해서 그 최면의 원리에 의해서 쓴 책이 학생이라는 책이 지금 갖고 계신 공부 기술이고요. 학생만 알면 뭐해? 선생님도 알아야지.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공부 기술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는 공부를 시키는 기술, 공부 기술, 이게 세트로 두 가지 책이 돼 있어요. 원래는 학생도 사고 선생도 사고 그래서 쓰라고 썼는데, 처음에는 저걸 여기 있으면서 제가 그 책 발행해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그걸 나고 책이 소개되고 그러더니 얼마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공부 그러는데, 공부 말고도 사실은 하고 싶고 해야 될 것이 많죠. 여러분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가장 시급한 건 이거죠. 그 체류 신분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까?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만, 그것도 사실은 병은 자랑하라고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많이 알아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몰두해서 있다 보니까 10년도 가고 15년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길이 반듯하게 이렇게 배버리길처럼 난 길도 있지만 골목길도 있어요. 길은 골목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바른 길로 가다가 골목길로 가고, 저는 골목길로 해서 지름길로 빨리 왔습니다. 저기 120 가서 오는데
제가 이쪽 지리를 아니까 골목골목으로 해서 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알바라도 해서 왔으면 조금 더 늦었을지도 몰라요. 요새 또 교통도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똑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는 직선 코스로만 올라오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생겨요. 늦어지죠. 근데 이제 골목길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알려주든가 이제 그래야죠. 그게 먼저는 본인이 알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기꾼도 있으니까. 이것도 사기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이겨나 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도 여기 와 있는 것이 미국까지 왔으니까 잘 살아보려고 가장 그 꼭지점에 있는 목표는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를 하든 결국은 잘 살려고. 잘 살고 못 사는 거. 옛날에 우리 때는 목사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잘 살고 부자로 살 수 있어. 귀가 딱지가지고 들어왔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착해야, 착하게 살아야 부자로 잘 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저는 이제 생물학을 처음에 전공했어요. 생태학을 가르치다가 여기 와서는 뭐 내가 이제 약재 이런 거 하시니까 한의과대학에서 한 학장 6년 있었습니다. 경산 한의과대학. 그러다가 이제 최면대학으로 이동했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이제 그 약초, 약관계. 그래서 한의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사 그것만 가지고는 아픔을 조금 강경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냥 여기에 뭐가 근육이 아프다든가 이런 건 좋아요. 마음이 아픈 것은 친구로 줍니까? 안 주잖아요. 병 중에 80% 이상이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걱정, 고소공포증, 뭐 이런 스트레스, 전부 마음이에요. 사실 이제 몸이 아프고 한 것은 20%도 안 돼요. 10%도 안 돼. 내가 생각해나. 10%도 안 되는 그것에 온갖 의사, 한의사, 뭐 의료업자들이 다 몰려 있어. 뜯어먹으려고. 고치도 못하면서. 그거 해봐야 10%가 못 고쳐. 이제 마음 문제는 뭐 물론 심리학 한 사람들이 상담한다고 또 하고 있지만, 상담 말 그대로 상담이야. 말로 상담하는 거지 그 사람은 못 고칩니다. 만약 고치면 그런 병 없어야죠. 고치는 방법은 있습니다. 마음을 아예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최면입니다. 잠재의식을 고치는 거거든요. 이제 왜 최면 얘기를 하냐면, 이 공부 기술,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 그것도 다 최면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전부 이 원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최면 배운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 승려들도 와서 배우고, 변호사, 또 뭐 그렇게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사람들, 뭐 각양각색으로 배운 사람이 많은데, 또 독성생, 그래 남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하면 좀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알려지면 좋지 않은데. 네? 그 궁금한 게요. 네. 체면이라는 게 그 바이블적이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네. 근데 어떻게 무슨 바이블 자체를 어떻다고 이용은, 바이블은요, 저도 집사입니다. 바이블은
예수님 돌아가신 최소한도 50년, 70년, 100년 후에 쓰여진 책들이요. 네. 그리고 그 창세기만 해도 기원 7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저쪽 어디야 이란 저쪽에 거기에서 그냥 억눌려 살 적에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뭔가를 주체성 이런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쓴 문학적인 기록입니다. 기록. 하는 얘기를 듣고 적은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그걸 믿는 거하고 사실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모든 경전이 다 그래요. 모든 경전이 다 그렇게 기록된 건데 그것을 글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적이란 말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경적. 이게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이해해 주시려면 모르겠네. 예수님도 이게 최면이라는 것은 사람을 혼란시키는 게 아니고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하게 하도록 하는 기술이야. 집중을 못하게 하니까 본인이.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말로 하는 건 다 이거예요. 예수님 침 가지고 고쳤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건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고쳤다. 너 고맙다고 와.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 결국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최면하게요. 그래서 이걸 안 배우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서 뭐 누구를 혼란시키고 홀기게 하고 그런 걸로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해. 저도 이걸 어디서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 2000년도인가요? 쫓아왔어요. 원래 내가 관심은 있었는데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학교를 가가지고 1년 동안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이걸 내가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대학 때는 정치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정치하려고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나섰는데 찬조연설도 댕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정치하려고 보면 사람들을 저쪽에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뭐 한 30분, 1시간 얘기해서 적어도 나를 반대하진 않고 저 사람 좋구나 이런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정치도 하는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은 정치인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거나 내 편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라고 이해시키는 게 정치요. 근데 반대편이라고 막 화내가지고 죽이고 벌 주고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금방 얘기에다가 자꾸 옆길로 나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살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래 태어납니다. 부자는 원래 부자로 태어나요. 근데 이제 요건 있어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이 한계는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여기로 태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만큼 살 수 있어. 이만큼은 살 수 있어요. 조금 노려보면 여기를 살아요. 재벌로. 재벌 이재용 씨가 처음 나와서 장사해서 자기가 벌어서 지금 삼성 총수 됐습니까? 어느 날 응당하고 태어나 보니까 수천억 부자가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나 실망이나 그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각자 태어나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그런데 그걸 말하자면 노력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살아. 홈리스가 되겠죠. 열심히 살면 여기는 살 수 있어. 그냥 먹고는 살아. 그 이상은 그건 내가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다 해석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너무나 불경편하든지 어떤 사람 재수없다든지 그렇게 생각이 들 거냐? 그게 아니고 글쎄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것이 해결돼야 공부하는 기술도 팍팍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 안 돼. 이 자리에 왜 여기에 여러분 있어야 되죠? 그거부터 알아야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 그래야 뭔가를 막 기운 있게 해나가지. 할 수 없어 왔다면은 안 되죠.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 얘기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여러 가지 섭렵해서 해본 결과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이런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적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저쪽에서 지금 입고 있는 이것은 지구에서 살기 위한 옷입니다. 슈트. 지구에서 살려면 이런 옷을 입어야 해. 이 옷은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DNA로. 그러니 이게 내가 아니고 나는 이 안에 있어요. 이건 내 옷이고. 옷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게 상관없이 나는 여기 있어. 그럼 지구에 살기 위해서 왔으니까 올 적에 어떻게 그냥 하느님이 너 가서 살아, 넌 부자로 살아 그러게 아니고 본인이 하느님이 할 일 없어서 다 지정해 줍니까? 물론 하느님이 하시지만 본인이 요번에는 내가 지구에 가서 태어나서 누구를 어머니 아버지로 삼고 어떻게 형제는 누구로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라다가 누구를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하고 자식은 어떻게 낳고 삶은 어떻게 살고 사는 정도도 어떻게 살아나가고 무슨 직업을 갖고 하는 걸 전부 자기가 시나리오 써요. 전부 써가지고 요 오기 전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전부 한 곳에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 아버지 될 사람, 어머니 될 사람 다 모여서 주연은 나야. 나를 위해서 역할을 잘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 땅에 와요. 왔지만 신신당부를 하고 그 시나리오를 갖다가 조물주에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살고 오겠습니다. 그래라. 그런데 나와서 이 옷은 어머니 아버지 만들어준 슈트는 받았지만 그대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 이건 어떻게 만들어져가는 건 DNA가 있어요. 몸은 DNA가 있어요. DNA라는 그 설계도로 몸이 만들어져요. 그럼 나의 생활은 그게 바로 하느님이 나갈 적에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분에 나가라. 이게 하느님 명령이에요. 내 맘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생년월일이 내 맘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엄마가 힘줘서 낳았다고 생각합니까? 하느님이 나오라는 시간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온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나온 사람도 있고 10달 만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개 시간을 맞춰서 이게 DNA라면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DNA는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요게 연월일시니까 뭐예요? Y. 요건 월이 뭡니까? 뭐? M, 일은 네. D, 다. T.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걸 꼭 이거 뭐 이렇게 하기 좋아서 영어로 표현 다 한다면 DNA라면 YMDT. 이게 이제 나의 삶의 구조, DNA 구조 맞으면 썰개도 썰개도. DNA는 보면 이건 뭐 아미노산기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합돼서 순서대로 결합돼서 쭉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은 요 해석은 동양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서양에서는 이 해석을 한 어떤 그 철학적인 그게 없어요. 어쨌든 연이라면은 연 글자는 올해가 개묘년이라고요. 이것은 개는 물이고 이건 나무고 어쨌든 개묘년이요. 그렇죠? 월도 두 자고 일도 두 자고 시도 두 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기둥 4개 이 기둥이죠. 4개의 기둥 글자는 8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 8글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 기술이랄까 해석하는 그 문학이 바로 나는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주역이라는 것을 우리 조상이 동이족이 그걸 만든 것입니다. 공자도 동이족입니다.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하니까 중국 사람이었지 동이족입니다. 동이족들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근데 이 해석법이 말년 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인데도 지금도 이걸 공부해서 해석하기 어려워. 어쨌든 이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때도 그냥 왔어. 그러면 다 살고 내가 삶을 다 살았어. 제대로 산 사람도 있고 내 목적대로 산 사람도 있고 못 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잘 어렵지만 목표를 이루고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싸우고 이혼하고 살인하고 그러고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목표를 못 이룬 영혼은 다시 와서 삶을 다시 똑같은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수십 번 온 사람도 있답니다. 왜 우리 연수풀이 보면 2조 4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쓴 그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잘 살았으면 재벌가로서도 지금 우리나라 뭐 여러 사람 재벌 있지만 이재용 씨나 최거기나 재벌로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느냐 하는 건 나도 모르겠어요. 잘 살고 가면 더 높은 영혼이 되겠지만 잘못 살고 가면 더 아래의 영혼에서 다시 우리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려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그렇다는 의미에서 저 얘기는 이제 자꾸 하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날 이때는 이 자리에 있어서 나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다 계획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삶을 우리가 충실히 잘 살아서
물론 부자로 살든 좀 굴곡이 있던 스트레스 있던 그대로 잘 살아서 목표를 이루고 가는 것이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왜 그냥 목표를 이룬 거니까 목적을 이루러 온 거지 무조건 부자로 잘 살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왜 왔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 답을 얻기가 상당히 힘든데 저는 한 20년 정도를 이런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미국까지 와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주역도 공부하고 최면도 공부하고 사실 다 그랬다고요. 요새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 미국을 내가 오고 싶고 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온 게 아니라 미국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왔든 어쨌든 그러니까 오게 된 거지. 그런 상황이 푸시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내가 누구한테 쫓겨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장소에 있어야 되니까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얘기하면 너무 넓으니까 사실은 나도 그래서 이 공부를 주역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처음에는 생물학을 가르치면서 생태학을 가르쳤어요. 생태학은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과 자라고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초는 사람에게 어떻게 좋고. 근데 한의사들은 마른 약 썰어놓은 건 잘 구별하는데 산에 가서 당귀, 인삼 모두 몰라. 이게 당귀인지 인삼인지 몰라. 산삼인지. 뿌리 깨서 썰어놓은 걸 보면 알아. 근데 그런 걸 내가 가르쳤어요.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런 거에 실제 그건 알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약뿐 아니라 찌른다. 침을 놓음으로써 굉장히 아픔도 경감시키고 죽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보다도 더 큰 아픔, 마음,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최면 공부했더니 다 이거로구나. 이것이래야만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구나. 지금 여러분은 최면을 잘 안 배우고 실제로 안 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만 얻게 해달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공부를 해보면 매력 있는 학문입니다. 정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근데 마음을 치료하고 나니까 현재 마음은 과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죠? 과거. 내가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과거 때문에. 현재 아픈 것은 꼬매거나 약 바르거나 침 맞거나 하면 되고, 과거에 아픈 것은 과거를 경험,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어떤 경험, 여기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것을 바꿔주거나 이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과거 어떤 그런 것을 나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충격을 받았다든지 하는 걸 잘 바꿔주면 낫는데, 결국은 현재는, 과거는 어디서 왔냐면 현재에서 오죠. 현재가 똑딱하면 과거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러는데 현재는 거의 없어요. 찰나가 현재예요. 미래가 찰나의 현재 됐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과거가. 우리도 벌써 아까 한 얘기는 과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했던 것은 과거 얘기요. 그죠? 현재는 찰나고 미래에서 현재가 와서 바로 과거로 되는데,
과거 때문에 자꾸 고치고 현재 고치고 오는데 미래에서 자꾸 오는데 그러면 안 아프려면 어떻게 되냐? 미래를 알면 언제 어느 때 내가 어떻게 아플 거라는 걸 대강 알면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아플 수 있고 아프더라도 조금 아플 수 있고 이 미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내가 사실은 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몇 년도 몇을 며칠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1년 후에는 어디가 아플 것이다 어떻게 아플 것이다 그것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살 것이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 현재도 과거도 덜 아프고 아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의과 한의사들을 제가 하면서 가르칠 적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중공자는 치병이요 상공자는 치미병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중공자는 치병이다. 그래서 중공자는 가운데 중자, 중공자 훌륭한 의사는 치병이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요. 상공자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는 상공자는 치미병이다. 미병 병이 오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의사예요. 예방의학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막 수술을 하고 뭐 엄청난 의사, 좋은 의사들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훌륭한 의사지. 그러지만 진짜 훌륭한 의사는 아프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해 준 사람이 그게 훌륭한 의사예요. 이해 가시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이걸 공부를 하고 환자가 오면 그런 것도 좀 알려줘요. 올해는 뭐 때문에 아플 텐데 간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술을 좀 덜 드시고 그런 게 좋겠습니다. 치유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학교 이름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학교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뭐 한의사협회도 제가 좀 관여를 하고 최면이 너무나 좋고 엄청난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의과 대학장을 6년 만에 사임을 하고 최면대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최면을 내가 그때는 뭐 학생처장 있듯이 교무처장 일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치료하는 사람 옆에서 내가 쳐다보고 치료하고 나도 치료하고 그렇게 한 3년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사람들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총장도 한번 하고 요 최근까지 지금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학교만 세워놓고 사무요원만 있고 그러면 돈만 나가고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 현 상태는 그래요. 그래서 학교는 없지만 꼭 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 좋은 데 가서 공부하던가 자격증만 가지면 뭐합니까? 실제로 기술이 있어야지. 그죠? 최면시키고 치료하는 기술은 하나도 없고 자격증만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더라고요. 꼭 배울 사람은 또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태경 재활치료 전문 한의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활치료, 어디 수술을 했다든가 중풍 떨어진 뒤에 몸이 말을 잘 안 듣고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고 그런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있어요. 잘 치료가 잘 됩니다. 특히 그런 부분만 뽑아서 뭐 마음 치료도 하고 있고요. 두 가지를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침으로 치료할 건 치료하고 또 마음 치료는 따로따로 이제 고소공포증 이런 거 마음 치료를 하는데 값은 달라요. 침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50불, 60불 했는데 지금은 70불, 80불, 100불 그렇습니다. 다 올라서 밥값도 10불에서 15불씩 오르고 머리 자르는 것도 7, 8불 하던 게 16불, 20불 그러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뭐 경제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음 치료는요, 최면을 잘 배워서 마음을 치료하는데 이건 20년 전에도 원 세션에 한 번 치료하는데 500불을 받았어요. 25년 전에. 근데 2006년도에 어려워지면서 300불로 내렸어요. 너무 어려워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아프거든. 근데 지금도 300불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비싸다고요. 근데 심리학 박사 어쩌고 오면서 선전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거기는 보통 500불, 7, 800불, 미국 사람들은 1000불씩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열심히 잘 배우면 오히려 좋은 잡도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본인이. 저는 이제 언론은 익산이면 일이죠. 옛날엔 이일이 이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익산이 경북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원래 이제 지리산 전라북도 자연환경 이런 책을 제가 논문을 많이 썼어요. 88년도에. 근데 전북에서 이렇게 출생하신 거잖아요. 예? 전북에서 출생하신 건데 예. 왜 경북대를 또 가신 거예요? 그때는요 가난하게 살아서 다른 대학은 가는데 우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너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범대학을 가라. 그때는 선생하는 것이 제일 좋았거든. 근데 사범대학이 서울사대, 공주사대, 경북사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저 도마다 하나씩 있지만 그때는 서울사대, 공주사대, 경북사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라도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가기는 내가 조금 실력이 안 되고, 고등학교 선생님 볼 때 내가 안 떨어질지도 모르고, 공주사대는 문제 없는데 바닥이 좁아서 돈도 없고 근데 아르바이트도 오고 뭐 일도 오고 그랬는데 일자리도 없고 거기는 안 된다. 경상도로 가라. 경상도 가면 물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문제도 있겠지만 구두 닦기를 한들 졸업하고 오는데 누가 할 거냐, 그런 심정으로 간 거예요. 험한 일을 하더라도 공부하고 올 거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한때는 그건 거기 들어갈 건 됐으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거기를 가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지 타고난다니까요. 나는요 공부하려고 일찍 안 했어요. 진짜 있는데. 그냥 놀다가 다른 애들 공부하는 남 놀러 다녔어. 그래도 나는 1등하고. 그러면은 그 신앙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신 건지? 미국 와서요. 지금 그러면 다니는 교회는 어디? 나는 저 가디나에 있는 교회인데. 네. 장로교회. 교단이 어떻게 돼요? 미국 장로교회.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는 꼭 신앙을 갖기 위해서보다 거기 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좋은 목사님 소리도 듣고 또 뭐 다른 사람 다 그 종교 가지고 있는데 또 같아야 얘기가 되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무슨 내가 갖고 있는 것이네. 불교는 아직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불교 이해가 깊어져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쓰고 이랬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천간지지, 합충견 다 이게 제가 한 책도 많이 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쓰고 싶다고 써지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쪽에 적성이 있고 좀 그게 타고났나 봐. 그렇게 내가 배우고 나왔나 봐. 그러니까 심리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나는요 다 써져. 7, 800페이지짜리를 다 써져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 책 써서 부자로 잘 사냐?
안 그래요. 겨우 뭐 작년에 겨우 집 하나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디파짓 초기 디파짓만 하고 아직 내 집도 아니지. 그게 그것도 힘들어요. 한 20만 불 있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정말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나도 재벌은 아니라도 상당한 수준의 돈도 벌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내가 약도 만들었어요. 이제 좀 전까지인데 약도 만들어서 한 8가지를 만들어서 한의학이요? 네, 중국 저쪽 가면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다 OEM 맡겨 거기서 만들어줘요. 원료만 갖다 주면 그러면 상표도 찍고 그래서 다 만들거든요. 그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원래 내가 공장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 그걸 인터넷에 팔았어요. 근데 인터넷 제약유사를 내가 했어. 네, 중국에다 거기 공장. 거기 중국 사람이면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뭐 알약으로 찍어내니까 뭐 중국인이 미국인이 상관없어. 요즘은 그 형태로 찍어주는 일만 하니까 거기서는 제약유사서 가루로 만들어서 뭐 프레스 해가지고 찍는 거니까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인터넷 그거 했는데 약은 잘 좋아요.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고에서 팔기 때문에 약이 안 남는다든가 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안 사고 거기에 후기가 올라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면 소련 뭐 그냥 세계 각국이라 이건 뭐 인터넷에서 잘 팔리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값을 내가 40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비슷한 약들을 보니까 19불 99, 20불이더라고요. 내가 40불은 누가 삽니까? 나도 19불 99로 했어. 그러니까 안 남아. 5불인가 남는데 공장도 거기 줘야지 뭐 비용 있고 떨으니까 남는 게 없어. 한 200병 하루에 200병을 팔으면 그저 유지하겠더라고요. 그런데 70병, 100병, 120병 요것만 주문이 들어와. 이게 바쁘기만 하지. 그것만 해서 붙이느라고 바쁘기만 하지. 근데 이제 저 캘리포니아 저기다는 사업자 세금은 내야 되고 손해봐도 세금 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문을 닫았어요. 인터넷 닫고 그냥 한의원에서만 파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얼마튼가 거기 40 몇 살 됐을 거예요. 잘생긴 여자인데 그 중간 매니저래요. 그분을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만났어. 만나다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원장님 내가 우리 마트에 넣도록 해줄 테니까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넣으면 팔리든 안 팔리든 3개월이면 돈을 그대로 줘요. 굉장히 좋죠? 3개월이면. 근데 매장이 2,000개인데 2,000개에 10병씩 넣어도 2만 병 아닙니까? 한 품목에 10품목이면 20만 병이야 되고 한 번에 한 달에도 2번씩 넣어야 돼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만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20만 병 그걸 만들어서 하려니까 한 200만 불 되더라고요. 한 달이면 500만 불이 필요해. 그럼 2달이면 1000만 불 아닙니까? 1,500불만 한 번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는 500만 불씩 그냥 약만 갖다 오니까 팔리다 이런 다 주니까 돈을 버는 건데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5,000불도 지금 없는데 10,000불도 없는데 500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투자하라고 한다고 해서 금방 한 사람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거 가져가 버려. 나는 내 아이디어는 별거 아니야. 돈 투자하는 사람이 내가 돈 하나도 없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아마 그분은 이미 알았을 거예요. 네가 준다고 해도 못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얘기했을 거라고 그분이. 그러나 한다고 하면 미뤄줄 마음도 있었겠죠. 자기가 돈 대줄 수 없지만 한다고 하면 미루는 그 위치가 되니까. 근데 네가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와도 밖에 있었던 거지. 나는 열심히 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그 사주팔자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이상 욕심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아주 마음에 지우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 나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줄 분이 있었다. 난 그분을 굉장히 인상 깊고 좋게 생각해요. 좀 만나지 못하지만 어떻게 일면식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다고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 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이렇게 살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뭐 이 상 받고 그런 것은 내가 기왕에 미국 와서 마음 치료도 하고 침 치료도 하는데 돈을 받으면서 하는데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는 받아야 되겠는데 치료 받으러 와서 돈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는 어저께도 지난 토요일도 태국 여자인데 여기서 이제 누가 살다가 지금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못 걸어서 휠체어 타고 왔어. 근데 검사하니까 내가 걷게 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한테 치료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치료비가 얼마냐? 그 돈이 없는 사람이야. 데려온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그냥 올 수는 없고 한 번에 100불인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얼마 낼 수 있냐? 그걸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낫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0불이면 낼 수 있다고 그래요. 좋다. 50불. 일주일에 2번씩. 이 횟수는 딱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일 화요일 날 4시에 오고 토요일 날 11시 반에 오고 예약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한국 과거 어떤 분인데 65세가 못 됐어. 힘들어. 65세가 너무 월배로 타는데 많이 아파요. 근데 가끔 전화가 와. 와서 막 여기 어디 아프다고 와서 침 맞으면 낫습니다. 제가요 20불만 가지고 갑니다. 어서 오세요. 그분은 20불이에요. 100불 받는 사람도 있고 80불 받는 사람도 있고 50불 받는 사람도 50불 낸다고 해서 90불 정도 해서 60불 낼 수 없나니까 50불 낸다고 해서 50불 한 거예요. 이게 틀려. 없다고 치료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있는 사람한테는 받고 제대로 받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그냥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월페어도 받고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우리 마음치료 전문가 협회 12명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 환자는 당신이 한번 해볼래?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그거예요. 비영리로 치료도 해주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이제 길게 나가서 본론으로 쉬지 않고 그냥 하고 한 10분 전에 끝나겠습니다. 시간은요, 오시든 안 오시든 10시에 딱 시작할 겁니다. 내가 트래픽 때문에 늦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원래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땡이 땡출 그랬어요. 땡 하면 들어왔다가 땡 하면 나갔어요. 미리 들어와도 막 학생들이 싫어해.
땡 했는데 안 나가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땡 하면 탁 들어왔다가 땡 하면 나가는 사람이거든. 땡일 땡줄. 자, 그러면 오늘은 공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전부 그 책대로 하면은 굉장히 이것은 좀 퍼센트를 낮춰야겠네. 거기 광고에 들어갔다가 거기 화면을 끄면 될 것 같은데. 255로 돼 있거든요. 100으로만 해도 150. 자, 됐습니다. 우리는 공부 기술이나 공부를 돕는 기술이나 거의 같아요. 내가 하면은 공부 기술이고 그걸 남한테 가르쳐주면 돕는 기술이니까 조금 다르긴 해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 이제 또 다른 누구보다 성인이고, 그래서 내 아이 천재로 만들기, 나도 천재가 되는 거지만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 2세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내 아들이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체면대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최면대학교가 여기 우리 로드랜드 대학에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이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설강 안 해서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폐쇄했다니까요. 아직 이제 학생이 생기고 그러면, 근데 지금은 또 어려우니까 한 달에 뭐 500불씩 내고 배울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비싼 건 아닌데 어쨌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근데 우리 불교가 아니라 우리 보통 이게 일체 유심조, 그 말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일체 유심조. 이제 근데 체면이라는 게 네, 어떤 다른 영화고 이렇게 뭔가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최면은 집중시키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집중, 네. 집중력을 기른다고 그래요. 일체 유심조는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렸다. 옛날에 원효 대사가 도를 트기 위해서 티베트 지방으로 여행을 했어요. 젊을 때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도저히 뭐 마을도 못 찾고 그런데 집이 하나 있어요. 그전엔 상여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집이 하나 있고 뭐 그러니까는 거기 상여집으로 우선 이슬패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잘 잤는데 목이 얼마나 마른지 캄캄하니까 더듬더듬 했더니 바가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물이 있어. 그걸 마셨더니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꿀꺽꿀꺽 다 마시고 그냥 잠을 한숨 잘 자고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물이야. 해골 썩은 물이었어. 그걸 보고 아하, 내가 일체심조, 내가 이걸 바가지 있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달고 맛있더니 해골 속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토해버리지잖아요.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 그래서 그분이 원효대사 깨달은 말이 모든 건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래요. 원효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어요. 행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마음에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는 행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학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해주고 행복하게 북돋아주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식이라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 의식은 마음이라고요.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의식과 잠재의식. 일반의식은 지금 선생님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일반의식이야. 종교 가지고 있습니까? 뭐습니까? 이게 일반의식을 묻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이 속에 들어있는 잠재의식. 근데 일반의식은 10% 정도 되고 잠재의식은 90%. 잠재의식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활동하고 있는 의식이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도 나의식이고 일반의식도 나의식이지만 달라요. 잠재의식은 일반의식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요. 모든 병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잠재의식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나쁜 기억이 있어. 잠재의식 속에.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때요? 나쁜 감정이 태어나. 에이, 보기 싫어. 그죠? 어떤 사람 좋은 기억이 있어. 저 사람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쫓아가잖아. 다 잠재의식. 저 사람이 좋은 기억이 있었으니까 내가 반가워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게 잠재의식이야. 모든 기억은 잠재의식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90%가 잠재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10%만이 일반의식이 이루어져요. 내가 내 맘대로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10%만 내 맘대로 하지 나머지는 자동. 오늘 여기 올 적에 차 타고 왔죠? 어느 순간에는 오늘은 무슨 과목 가르칠까? 누가 가르칠라나? 하고 온 동안에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몰라. 저기서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뭐 보이지도 않았어. 어떻게 왔습니까? 잠재의식이 다 워치해서 잠재의식은 이제 위험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다 운전하고 다 그렇게 왔어요. 일반의식은 오늘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할까? 오늘 무슨 과목인가? 이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온 거리는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잠재의식이 다. 모든 병들도 그렇고. 근데 잠재의식이 한번 이렇게 기억된 것은 고치기가 일반의식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것도 나고 그것도 납니다. 내 안은 나. 내 안은 나라고 할까요? 어쨌든 의식은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공부라는 것은 뭐 학습 공부고 공부라는 것은 잠재의식에 기억되는 것을 공부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일반의식은 뭐 금방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잠재의식 속에 기억이 돼 있는 것이 공부예요. 기억이 안 돼 있으면 공부 안 한 거죠. 내가 전에 어디 고등학교 선생할 적에 뭔 강습을 받았어요. 근데 여름이야. 어떻게 졸립든지 졸았나 봐. 그동안에는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죠. 시험에 나왔어. 안 가르친 걸 냈더라고. 안 가르친 걸 낸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졸아서 잠재의식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다 쓰는데 나는 왜 못 써? 졸았으니까. 그게 기억이. 잠재의식이 한 번 기억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있죠? 3. 모든 기억의 저장은 잠재의식에 저장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시키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잠재의식에 어떻게 기억을 시킬까 쉽게 그게 이제 최면 기술이에요. 공부 기술이라고요.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되느냐? 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잘 되게 하는. 그 다음에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지식, 기억을 보통 사람들은 활용을 못해. 그대로 썩히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용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잠재의식 속에 들은 기억이라도 오래된 건 생각이 안 나. 그러나 기억 속에 있어요. 그걸 꺼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은 다 기억을 꺼내는 거 아니에요. 공부한 거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 때 제가 학생일 때는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잘한다고 재벌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대학 다닐 때는 그때는 인쇄된 교재가 별로 없었어요. 생물학 배울 때도 교수들이 왜 가리방이라고 지금은 철필로 이게 긁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로에 등사를 해요. 등사를 해서 그걸 매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것도 도서관에 하나 있어.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걸 해가지고 요약을 합니다. 그럼 막 노트를 이만하죠. 그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읽는데 다 읽으려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한 3번쯤 자세히 보다가 그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게 최면에서 사진 찍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적에 여러분은 책 읽을 적에 한 줄 한 줄 한 장 한 장 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읽잖아. 근데 조금 기술이 발달되면 그렇게 안 읽고 아버지 안녕하세요를 한 번에 한 줄로 한 번에 읽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통 읽을 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고 연습을 하면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거 봐가지고 이렇게 책 하나를 한 페이지를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볼지 몰라도 그 최면 연습이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딱 보고 딱 보고 이걸 사진 찍는다고 그래요. 그대로 그게 찍혀 있어. 그래서 시험 칠 때 딱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면 눈 탁 감고 책장을 노트를 넘깁니다. 싹 넘기면 글자가 보여. 뭐 첫자만 딱 쓰면 외우고 있으니까 첫자만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컨닝을 쪽에 다 쓰는 건 멍청한 놈들이 하는 거예요. 첫자만 하잖아요. 첫자만. 그죠? 모든 기억 저장. 그러듯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듯이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그 능력을 충분히 사회를 위해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지식, 이걸 정말로 잘 써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좀 옆으로 가는 얘기지만 내가 나를 언제 죽을 것인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도 나와요?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박.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몇 시에 죽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저희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은 나 살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20 몇 년간을 공부를 이렇게 하고 지금 겨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 쓰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내가 몇 년 후면 죽게 생겼더라고요. 4, 5년 후면.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공부 무지히 열심히 합니다. 지금 또 취업책
날마다 펴놓고 공부. 그러면서 이것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죽을 사람 살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까 잠재의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는 기술이 후추의 남씨입니다. 후추의 남씨. 아까 최면이 뭐 어떤 아이인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남씨예요. 후추의 남씨는 뭐냐면 그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뒤에 간단히 알게 됩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습하는 방법도 있고 빨리 읽는 방법도 있고 속도법.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갖고 열흘 동안 읽어. 나는요 다른 사람 3, 4일 읽어. 나는 1시간이면 읽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소설은 일일이 다 읽을 필요 뭐 있어요. 딱 보고 고향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알면 됐지. 그래서 그렇게 읽고 무슨 얘기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 한자 한자 어느 글자 써있더라 그거 필요 없거든. 근데 일일이 그 영희는 철수는 어떠고 읽는 사람 하나 그 사람은 열흘 가도 못 읽어. 책 한 권 못 띄어. 예를 들어 나는 쉬는 시간에 한 시간 반이나 있으면 한 권 읽어요. 역부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연습을. 그래서 만화책도 내가 많이 보고 무협지 무전히 봤어요. 무협지는 읽을 건 없잖아. 1시간만 이게 다. 그 연습을 또 많이 해야 이게 되니까 자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실컷 자면서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공부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잘하는 거지. 잠만 자면 그게 되는 겁니까? 시간은 왜곡. 시간은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의 길이도 10분에 1분에 흘려낼 수 있어요. 시간 왜곡이야. 그러니까 피아노를 한 곡 쫙 연주하려면 10분 걸리잖아요. 자, 금방 나가야 되는데 3분밖에 없는데 연주에 가서 연주는 해야 돼. 답답하지. 다시 한 번 할 수도 없고. 그때는 탁 해서 최면 속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곡을 연주한다. 1분 안에 연주한다. 시작. 잠재의식이 명령하는 거야. 1분 탁 있다가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칠 적에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도레미파솔라시 말로 해서 눈으로 해서 도 눌러야 해. 그 다음 레 눌러야 하면 그 속도 안 돼. 그 속도로 되잖아. 저절로 되는 거야. 이게 저절로. 잠재의식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의식이 명령해가지고는 일반의식은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자 오른쪽 손가락 움직여서 배를 눌러라. 네 0.2초 걸려요. 빠른 사람이. 근데 0.2초는 벌써 좋아하는데 잠재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도 그래. 전 앞에 있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 주먹으로 턱을 쳐야지. 그게 아니고 턱을 이렇게 있을 때 치면 벌써 이거 돌아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쳐야지 하고 치면 안 맞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이 이렇게 올 적에 오는 속도하고 내 주먹이 나가는 속도가 같아야 돼. 그 계산을 잠재의식이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 미리 뽑는 거예요. 미리 그걸 채고. 그러니까 턱 오면서 맞으면서 그러는 거죠. 0.1초도 안 돼요. 그게. 그런 장미란 선수도 굉장히 이런 최면 연습을 많이 했고 난 들 수 있다. 얼마나 무거운 겁니다. 지금은 차관되어 있지만 시간 왜곡 이런 거 이용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학습하는 방법과 학습. 아까 얘기했죠. 공부하는 것이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너 공부해 그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시켜야 돼.
근데 학습하는 방법, 이 말 잘 안 들어봤죠?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시켜야 돼.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시켜줘야 돼. 그 다음에 공부는 지가 하는 것이고. 근데 공부만 시키면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째는, 이건 공부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학습하는 방법은 학습.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시키는 게 공부 기술. 공부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줘야 돼, 부모는. 선생은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이걸 가르치지 않고 책만 읽어주고 문제만 잘 수학 선생님 1번 미분적분 짠뜩 풀어줘야 힘들지. 물론 풀어주기도 해야지. 그러지만 그것도 이런 미분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풀고 이렇게 하고 그걸 알려줘야 돼.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경향성,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건 러닝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인데 최면 하면 미국 사람도 히프노시스 하면 싫어요. 막 사람을 절도시키고 뭐 혼을 빼가고 그런 거 생각해서 요새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소리를 많이 써요. 또 이 소리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 치료 또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나 최면하면 싫으니까 종교적으로 어쩌냐고 싫으니까 뇌세김 무슨 기공 이게 다 최면입니다. 말만 다르게 붙였을 뿐이지 그냥 최면인 거예요. 그 말을 좀 다르게 해서 저항감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마인드 컨트롤. 나도 마인드 컨트롤은 그냥 좀 순화시킨 거예요. 원래 최면은 힌노시스는 힌노스 잠잔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면에 들어갔을 때 졸려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잠자는 거구나 해서 힌노시스 했는데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는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학술적으로 이걸 힌노시스라고 하자 해놓고 한 100년 썼는데 보니까 잠자는 게 아니야.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근데 말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물리학에서도 그래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죠?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전기는 전자가 흐르는 건데 천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요. 거꾸로 됐잖아요.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한번 옛날 책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해놓고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그게 전기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히프노시스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마인드 컨트롤, 러닝 마인드 컨트롤인데 러닝 학습 최면이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학습 최면. 러닝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럽니다. 그게 창조력이에요.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걸 공부하는 기술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하지. 창조력을 승려주고 모든 학습 활동은 잠재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모든 건 잠재의식이다. 일반의식이 하는 것도 있지만 10%밖에 안 돼요. 내가 이 손을 지금 이렇게 들었어. 들어라. 들었어. 이건 일반의식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간지러. 저절로 들었어. 그건 잠재의식 시킨 거예요. 내가 간지러니까 들으라 해서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거기서 합니다. 일반의식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중풍 걸린 뒤에
대부분 이 배꼽아래는 음이고 위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오므라듭니다. 음은 늘어지고. 그러니까 중풍 환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리는 덜덜 하고 이건 이렇게 오고. 이것도 왜 그러냐면 잠재의식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내가 지금 내 몸이 살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려면 잠재의식에다가 이게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줘요? 깊은 최면을 걸어놓고 최면 속에서 잠재의식과 대화해서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잠재의식에게 이게 정상이라 하는 거를 그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아 이게 정상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간혹 뭐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이 근육 같은 건 다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못 걸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경우는 내가 탁탁탁 해서 막 주무르고 침도 놓고 침 안 놔도 되는데 침 놓고 다 한 뒤에 됐습니다. 걸으세요. 걸어요. 된다니까요. 손 붙잡고 걸으면 걸어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겠다는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간 모든 학습 활동은 잠재의식이 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모든 학습은 잠재의식 속에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스쳐 지나간 것까지 모두 기억도 있어요. 한 번 기억된 것은 되살릴 수가 있어요. 전에 지금 은퇴 목사인데 나하고 잘 아는 분인데 산길을 운전하다가 멕시칸 어떤 추러가고 막 느닷없이 커브 틀면서 부딪혔어. 그래서 문이 닫혔어요. 근데 부딪히는 순간 그 차 보기는 봤어도 잊어버렸지. 도망갔으니까. 무지히 고생하고 그러는데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 순간 부딪히는 순간 넘버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저 시켜. 그 순간을 정지를 딱 시키고 크루저 가라고 그랬어요. 읽어보라니까 7자 중에 넉 자를 읽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7자 안 해요? 넉 자 읽었으니까 이거 뭐 수사하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경찰에다 리포트를 하면 수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도망가는 거 잡아봐야 오지검은 도망갔겠냐고. 그렇지 않으면 있고 구호도 하고 그랬는데 도망가 버린 것은 뭔가 체주신 분이 그렇던가 뭔가 문제 있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잡을 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전부 읽을 수도 있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어요. 나보고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어. 개를 하는데 분명히 나는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한대. 그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단지 확실히 줬다면 있지만 준 건지 안 준 건지 기억 속에 없는 것은 못 알아내고 기억 속에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속에 있는 것은 밝혀낼 수가 있어요. 잠재의식 꺼내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면 치료비는 똑같습니다. 한 300불, 400불 받아야 돼요. 이거 공부하면 괜찮아요. 한 사람 보면 300불 받기가 어디 쉽습니까? 근데 1시간 반쯤 말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재밌고. 근데 막 그 TV에서 봤을 때 최면술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그 퇴마사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안 좋았던 치료나 이런 부분으로 퇴마사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퇴마사라고 하는데 이제 최면도 이게 잠재의식이라는 게 우리 의식 있잖아요. 의식이 일종의 영이에요. 영. 의식을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죽으면 그게 왔던 곳으로 떠나기도 하지만 갑자기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은 어때 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교통사고 같은 것은 교통사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튀어나왔잖아. 어떻게 된지를 몰라. 그런 영혼들도 많이 떠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영이 들어왔어도 문제 없을 수가 있고 힘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이 나를 눌러버리고 행세하는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걸 인격이라고 이제 영이라고 하고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인격이 들어와서 그러면 다중인격 뭐 이런 게 있어요. 다중인격을 그러면은 그 나쁜 인격을 내보내야 될 필요도 있죠. 있어서 괜찮을 경우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 뭐 퇴마사도 오는데 그게 또 악마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이라고 심리학의 인격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치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거라니까. 어쨌든 모든 학습은 잠재의식 속에 기억되어 있고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의식은 한 8시간쯤 있으면 피곤해서 자야 돼요. 졸음 오잖아요. 잠재의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질 않습니다. 깨어 있어요. 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는 것이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옆에는 아기가 젖달라고 하면 그냥 그 속에서도 젖 물린다고요. 잠재의식은 깨어 있으니까 젖 언제 물렸는지도 몰라 자기는. 젖은 물려. 잠재의식이 하는 겁니다. 24시간 깨어 활동합니다. 잠재의식이 떠났다 죽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는 죽는다는 말을 안 써요. 죽는 것이 죽지를 않습니다.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말이 정확해요.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게 않죠. 죽었습니다는 무식한 놈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세상 뜨셨습니다. 이 세상은 뜨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려면 내가 나갈 때는 숨을 거두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육체는 늘어지죠? 그러니까 숨을 거둔다고. 숨을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숨을 거두었다, 이 세상을 떴다,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말만 봐도 다른 데 우리가 왔다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이거든요. 그 잠재의식, 요게 이거 하는 거야.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욕구를 실현하는 것도 잠재의식이야. 내가 지금 다음 시간에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초인적인 능력 발휘. 최면을 걸어놓고 여자라도 큰 철근 있죠? 쉬게 하면 눈 하나 깜빡하고 확 쉴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탁 끊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마술같이 요술같이 그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저는 글쎄 그걸 해서 꼭 뭐 목적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최면을 배운 사람들끼리는 모임 있으면 보통 때는 밥이나 먹고 제자하다 해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모임하지 말고 밥을 먹고 하되 무언가 퍼포먼스를 하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들어올 적에 계란판을 걸어 들어왔다가 끝나고 나갈 때도 계란판을 걸어서 나간다. 그걸 해보자. 그럼 걸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먼저 했어요. 내 몸은 그러니까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은 새털처럼 가볍다. 그러니까 계란 위에 올라서 걸을 수 있다. 내 몸은 가벼우니까. 라고 100% 믿어야 돼. 그게 최면이에요. 내가 나를 자기가 자기를 제일 안 믿어. 근데 그걸 믿어야 돼. 그럴 때는 올라서 걸을 수가 있어요. 계란 그럼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걸 뭐 계산을 나오지 말고. 아, 예수님 물에 슬슬 걸으셨고. 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베드로 앞에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이제 안 된다 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잖아. 그때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야 불렀어요. 그래서 얘하고 보니까 예수님이요. 반가워서 막 달려갔어요. 무리를 걸어서. 달려가다 보니까 무리를 걷고 있거든? 그 순간 빠졌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 초인적인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발휘할 수도 있어요. 욕구 실현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잠재의식이 다 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활동 원천. 자, 학습활동은 여기까지만 요 단원까지만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걸 알려면 잠재의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잠재의식이란 대체 뭐냐? 뭐 어떻게 설명해야 굉장히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로 한다면 잠재의식은 모든 경험을 기록, 저장하는 것이 잠재의식. 스쳐 지나간 것까지. 뭐 윤려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장소에서 내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다음에 잊어버렸지. 뭐 본지도 모르지만 슬쩍 본 기억도 다 있어요. 그래서 기억한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평생의 기억이 다 들어있어요. 한 5년 전에 여기 플로리다 저쪽 타주에서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있다가 이제 좀 쉬고 있는 아이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왜 왔냐 보니까 제 엄마는 미친 것 같으니까 하도 하다가 안 되니까 치료 받아야겠는데 치료할 수도 없고. 그런데 딸이 생각했을 때 나는 미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 보니까 찾아본 거예요. 치료. 그래서 최면 그게 나오고 어떻게 하니까 LA에 있다고 하고 내 전화번호를 거기서 알아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라. 그래서 엄마가 마켓에서 일하는데 쉬고 비행기 타고 일주일 계곡에 왔어요. 와서 이제 처음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예뻐 딸이 이제 19살인데 그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그냥 한국 부모들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할까 싶으니까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 일하는데 갈 때 거기 데려다 주고 시간 기다렸다가 또 싣고 오고. 그러니까 그게 시간도 없어. 남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멕시칸 스페니시 어떤 아이가 좋아했던가 봐요. 이쁘고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단둘이 딱 있게 돼서 그냥 뽀뽀를 해버린 거야. 뭐 사람은 키스할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얘는 그게 충격이야.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없고 저놈이 내 입에다가 뽀고 혀가 쏙 들어왔어. 그것이 그냥 막 그 뒤부터는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야. 계속.
24시간 계속 그 시간 만나요. 그냥 그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하루 종일 아니고 카운슬러한테도 가보기도 했고 뭐 안 낫지. 트라우마,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별것도 아닌 기억을 걔는. 그래 뭐 아버지도 미쳤나 보다 고 그런데 결국은 저 점집도 찾아다니고 다 했대. 안 되니까 결국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내가 악어 키스는 아무나 네가 이쁘니까 한 거야. 네가 미우면 키스하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일이지. 그랬더니 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온통 2년 전에 다른 생각 안 나고 다 그 생각만 했대. 선생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니까 2년 동안 기억을 몽땅 지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번 했다 한 기억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700일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지워버리면 2년 공백이 없어지잖아요. 지울 수도 없고 몇 배인지도 몰라. 지우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막 끝없이 지워야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 지우는 것이 그게 안 되고 새로운 걔 이름이 뭐더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치료를 한 5일 동안 한 뒤에 내려가지. 새로운 이름도 잊어버려. 걔를 만들어서 옛날에 맞아 그런 쇼크 먹었던 미정이와 지금은 새로운 미정이 이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미정이와 만들어서 이제 한 5일 가야 되니까 최면을 깊이 들어가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연습이 많이 돼서 그래서 야 과거에 네가 그렇게 아파하던 효정이구나. 효정이가 옆에 있다. 보이냐? 보인대. 그런 거예요. 그 과거도 너는 새로운 효정이야. 자, 지금부터 내가 숫자를 20을 셀 것입니다. 하나를 셀 때마다 과거 효정이와 새로운 효정이가 10m씩 멀어집니다. 하나, 둘, 100m, 200m. 이제 멀리 모습만 보입니다. 숫자 쉬면서 18, 이제는 가물가 보이지 않습니다. 19, 20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과거 효정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뉴 효정이만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면에서 깨우고 어머니한테는 신신당부를 했어요. 얘가 기억을 지웠으니까 또 기억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절대로 얘 보고 나섰어? 너 괜찮냐?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그런 소리 생각 안 나?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또 생각나니까. 그리고 카톡으로 연결해 놓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카톡 해라.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 선생님, 그건 괜찮은데요? 그 기억이 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요? 자꾸 머릿속에서 섹스하는 그 생각이 나요. 계속 그 생각만 또 난대. 그래서 이것은 경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중인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려면 또 와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내가 이것도 여관도 내가 싼 데 잡아서 하고 했지만 돈 많이 들었다고요. 나한테도 몇천 불 줬지. 거기 들어갔지.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많이 못 버는데.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한번 갔다 오고 말이야. 이모 집에 갔을 때는 괜찮더래요. 미국 오니까 그렇대. 그러면 한국 보내십시오. 한국 보냈어요. 부모는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같이 갔는지
뭐 저쪽 뉴욕 쪽에 사는데 뉴욕인가 같은 그쪽에 사는데 요새는 연락이 없고 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한국 가서 시집 잘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서 여기만 살아야 돼? 거기 가면 괜찮다니까. 그래서 그 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아마 갔을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문제가 있으면 연락했을 텐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하나의 기억은 그냥 지워버려요. 마지막 잠재의식 해놓고 그 기억, 자 하나 둘 셋으면 그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기억을 TV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TV 보는 것처럼 나와. 자 하나 둘 셋으면 코드를 빼세요. 코드를 꼭 붙잡으라고. 하나 둘 셋 뽑아버려. 사라지잖아요. TV에서. 자 코드를 뽑으니까 TV에서 모습이 사라졌죠. 예, 사라진 순간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멘트를 그 치료하는 사람이 그런 걸 잘해야 돼. 멘트만 그냥 이렇게 해도 그런 게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요. 잠재의식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잠재의식이 나왔을 때는 일반 의식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좀 어두운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일반 의식, 잠재의식이 나오면 일반 의식을 눌러버리고 잠재의식하고 나하고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실만을 얘기하지 거짓 전혀 없어요. 그럼 잠재의식을 어떻게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깊은 최면에 들어가면 잠재의식이 나와. 일반 의식을 그러니까 깊이 최면에 들어갈수록 일반 의식이 10%에서 9%, 8%, 7% 줄어들고 잠재의식은 91, 92, 93, 94가 되는 거죠. 일반 의식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1, 2까지 떨어뜨리고 98만 내. 이건 일반 의식은 워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최면을 걸어놓고 나쁜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상 여자 같으면 옷을 벗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절대 안 됩니다. 왜? 일반 의식이 워치하고 있다고 해서 꺼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깨어나 버립니다. 각성되어 버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최면사들은 반드시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얘기만 해야 돼. 내가 이 끝에 그 얘기 있어요. 3가지를 다짐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생각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최면사들은 이걸 배운 마인드풀 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말을 그대로 두니까 정말로 말을 조심은 아니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난 절대 안 써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합니다. 해보세요도 안 돼. 하세요. 해보세요는 안 된다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안 써요. 하세요.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써요. 치료할 때는. 그래서 이제 결코 기억된 것은 지워지거나 왜곡되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있지. 한 번 기억된 것, 그것을 잘못 기억된 것도 있잖아요. 잘못 기억된 것 때문에 고생하기도 오거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잘못됐다가 아니고 설명을 해야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기억은 오해다. 실제로는 엄마가 때렸어. 엄마가 나를 미워한가 봐. 그래서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돌아가서 그때 기억을 하고 엄마가 때린 건 사실이에요. 그냥 때렸을 때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냐. 너 잘 두라고 때렸잖냐. 당신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해하지. 당신도 아들, 딸 있으니까. 나 때린 것을 그때 기억을 그대로 있으니까요. 엄마가 나 잘 두라고 때렸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때린 건 아닙니다. 엄마를 미워하지 마세요. 엄마가 사랑하기 위해서 때렸으니까 엄마가 밉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운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끝내기를 하면은 딱 소리 하나에 탁 바꿔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술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배워야 돼 그거를. 그래서 그 말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냐 우리 잠재의식이 그러면 평생 걸 다 기억한다는데 초대형 컴퓨터보다도 초대형이고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초정밀합니다. 이건 한도가 없어. 여기에는 한도가 없어요. 지금 컴퓨터 뭐 점점 있던 게 많아지잖아요. 아무리 많아져 봤던들 한도가 있어. 우리 여기는 한도가 없어요. 아직 거기에 꽉 찼다. 이게 죽을 때까지 다 해서 엄청난 기억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20%를 못 채운답니다. 용량의 20%를 못 채운대요. 잠재의식 활성화, 잠재의식을 불러내는 겁니다. 잠재의식을 불러내야 잠재의식과 대화해서 잠재의식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잠재의식이 일단 나오면 잠재의식이 나왔다는 건 최면에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최면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일반의식은 들어가고 잠재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일반의식 때는 말도 분명하고 빠르고 그러던 것이 좀 어두운해져요. 이게 딱 보면 알아. 잠재의식이 나왔는지. 그때 일반의식은 뼈가 있어서 거짓말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막 꾸며내고 그래요. 나는 한의원에 오거나 있을 때 처음 어디가 아프세요? 뭐 어떠세요? 요새 어떠세요? 얘기하는 거 안 믿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 최면 속에 들어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면 다 하는데 뭐. 내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뭐. 거짓말 않거든요. 암시에 100% 반응합니다. 암시에 100% 반응하라는 건 내 말하는 대로 얼마나 흥미있고 내 얘기하는데 내가 해서 최면에 걸렸죠? 내 말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붙어서 한 발짝도 못 걷는다. 딱 붙어서 못 걸어요. 걸어야 걸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가 지금 나눠놔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기술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건데 잠재의식 활성화.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그러니까 잠재의식 활성화라는 건 최면을 어떻게 들어가게 하느냐 기술이야. 최면은 기술. 최면을 아무렇게 한다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들어가게 빨리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잘 안 들어가. 그래서 배워야죠. 이건 책으로만 배울 게 아니고 실제로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야지. 여기서도 한 취미를 배운 사람들이 노인들까지 포함해서 한 700명 우리 학교에 배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도 처음에는 비즈니스 한다고 많이 그 마음치료, 치명치료에서 많이 열었는데 거의 없어. 나만 하고 있어. 잘 안 되거든.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자체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면 기술이 있어요. 딱 보고 딥슬 그랬어요. 나는 한번 딥슬 보면 들어갔다고 믿는 거예요. 너는 들어갔어. 근데 배운 사람은 딥슬을 해놓고 최면 들어갔어요? 그러니 들어가겠습니까? 자기도 지가 잘 못 믿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100% 믿어야 돼. 딥슬에서는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갔어도 깊이 안 들어갔어도 들어간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이게 마음이 통하거든요. 환자하고 딱 환자가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걸 다 알아. 왜? 집중해놓고 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의심하고 있네. 야 알아. 그러면 깨어나버려요. 저 사람은. 그래서 그게 기술이야. 어쨌든 그것만 잘 배우면 그냥 들어가는데 들어간 기술이 있고 어떤 때는 한 30분 걸릴 때도 있고 한 번만 나한테 최면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다음번에는 한마디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1초. 나만 딱 쳐다보면. 옛날에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까? 옛날에 잘하는 어떤 부인들이 지금도 이제 가끔 만나는데 내가 최면 한 사람들 잘 알잖아요.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서 내가 눈 놔보세요 하고 내가 최면을 잘 들어가게 하거든요. 얘기할 적에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치면 왜 그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그래. 나하고 눈만 맞으면 그냥 내가 뭐라고 하면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정도 맞으면 연습이 되고 그런 걸 돼야 남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조금 이렇게 읽었다고 해서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야죠. 최면 기술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남을 현혹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에 어긋나면 상대편에서 깨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건 있죠. 윤리 도덕이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별로 달라요. 나는 손잡는 것이 뭐 좋으니까 손잡는 건 뭐 보통이다 그러지만 옛날 기준으로면 어디서 아녀자 손을 남자가 손을 잡아? 옛날 기준으로는 아니거든.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이건 윤리 도덕이 어긋나. 그러나 요새는 손잡는 거 보통이잖아요. 키스하는 거 보통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키스 정도까지 하는 건 보통이다 생각하는 건 그것까지는 되는 거예요. 어딘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윤리 도덕에 어긋난다고 본인이 생각한 그것일 때는 깨어나게 돼 있어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최면 거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신류가 깨지니까. 한번 신류가 깨지면 영원히 그 사람하고는 최면 치료 못해요. 그죠? 안 믿으니까. 최면은 믿게 하는 기술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깊은 최면을 어떻게 유도하고 또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브레인 컨트롤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이제 또 암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걸 넣어가면서 네.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기왕에 이 자리에 앉는 거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잘 들어보면 나중에 배우면 더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남편 이거 해! 그렇게 한다고 남편 안 움직여요. 잘 해줘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와이프 나만 보면 그런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잘 해주고 와이프가 나만 보면 깜빡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나만 보면 왜 잘못하냐고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다른 사람하고 대인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을 뭐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럴 때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 또 병을 치료하는 데도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 일단 한번 어떤가 하는 것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요즘에 되게 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자기 최면이라고 해서
이걸 배우면 그런 걸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나는